제가 웨스팅하우스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우리나라와 원전 계약을 한 그 회사이고 또 체코 공화국이죠. 그거를 다 봤어요. 제가 한참을 찾았는데 웨스팅하우스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쁠 수 있었던 것이 좋게 작용한 경우예요. EU가 원전에 대한 그 통제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점성학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읽었는데 읽어드릴게요. 먼저 타로를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2개를 할 거예요. 이게 웨스팅하우스에 좋게 결론이 나게 된다. 끝에 가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또 들여다보게 돼요. 이게 그냥 쓱 하고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진실이 터져나오게 돼요. 굉장히 큰 진실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잠깐만 여러분,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다 같이 참여하게 돼요. 웨스팅하우스에 좋게 작용을 하지 않아요. 어떤 굉장히 큰 진실 드러나고 자기네들은 이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고 공짜로 거저먹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질 않고 되돌아와요. 되돌아와서 잠깐만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EU의 그린 파워라든지 리뉴어블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에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손해보고 말고 관심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거기만 막 몰두하고 있었지만 제가 바라본 건 다른 걸 봐야죠. 환경적으로, 우주의 기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만만하게 그렇게 웨스팅하우스가 지네 뜻대로 쫙 하고 하려고 했던 게 딱 멈춰져요. 지연되게 되고 혹은 취소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딜이에요. 취소가 되면 우린 좋죠. 병신 같은 놈이 돌아다니면서 똥 싸지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수백 가지예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쯤 혈압이 터져서 진짜 죽었을 거예요. 진짜.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지연이 될 거예요. 전 점성학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된다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과로 된다. 이건 누구지 이거?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과로 된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불안스럽게 나가네.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이거 윤한영 똥 싸지른 놈 이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병신 같은 놈. 진짜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보세요.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아니지. 여기도 나오네요.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된다는 거. 다시 그냥 이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휙휙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대한민국이 굉장히 물고 뜯고 늘어질 거예요. 그냥 쉽게 너희들이 할 줄 알았냐?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돼요. 결론은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나와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점성학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웨스팅하우스를 제가 운세를 봤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원래는 1886년 8월 8일에 생긴 회사예요. 근데 일렉트릭 컴퍼니로 바뀐 게 1999년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봤어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 첫 번째 연도로 보면 정말 리오 에너지가 너무너무 강한 회사예요. 자존심이 강하고 지도자의 에너지가 강하고 그리고 통제를 절대로 뺏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트럼프랑 에너지가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가 리오 라이징이에요. 리오 선이에요. 죄송합니다. 리오 선 리오. 이게 리오가 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웨스팅하우스 그때 위치가 픽스드 사인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리오, 토로스, 캔서 자리 다 이건 다 픽스드 사인이에요. 절대로 굽히질 않는 거 자기 뜻을. 고집 세고 내가 이거 한번 한다 그래서 난 죽어도 할 거야. 밀어붙이는 그런 영향을 받은 회사예요.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또 포기하지도 않고 기권도 안 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한 회사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플루로스퀘어 트랜싯이 아마도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픽스드 사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니네가 하라 그런다고 내가 하냐?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데 그렇지만 결국은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플루로의 영향이 이 회사의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1999년도 차트를 보면 조금 덜해요. 그 에너지가. 그런데 두 자리를 다 봐도 결국은 두 차트 모두 다 권력을 상실하게 된다든지 강제적으로 변화를 해야만 한다든지 또는 법적인 규제나 규칙이나 압박을 말도 못하게 받게 되거나 또 예기치 하지 않았던 대혼란이 찾아오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건 둘 다 나왔어요. 1999년도 차트는 더 대중들의 압박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왜냐하면 천왕성과 명왕성의 영향이 테크놀로지와 개개인의 이 소버렌티를 뜻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025년 말부터 2026년 중반까지는 거래가 지연이 된다든지 재협상이 된다든지 나쁘게 되면은 거래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로서는 거부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거부해버리면 더 좋아요. 1999년도 차트의 웨스팅하우스는 기술과 글로벌 통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대중적인 규제기관의 감시에 더 약해요. 오히려 지들은 뻗팅기지만 거기 국민들이나 어떤 EU 같은 단체가 덤빌 때는 더 약한 위치예요. 토성이 사냥자리로 들어가는 2026년 경우에는 법적 결정이 확정이 될 거예요. 이때는 웨스팅하우스에 굉장히 불리해요. 웨스팅하우스에 좋은 결정이 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점성학적으로도. 이 1880년도 차트를 보면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명왕성이 들어가서 EU에 물병자리 들어가 있는 달과 60도 위치예요. EU는 혁명적이고 리폼을 해야 되고 임파워먼을 하게 되는 혁명적인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규칙을 더 강화를 시키겠죠. 사람들이 야 이거 원전 이거 왜 해? 이런 에너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는 좋지 않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에 있는 토성과 사냥 자리로 이 위치가 역행하고 이러는 위치가 어떤 법적인 관계 또 enforcement 법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EU가 더 법적으로 더 강화를 시킬 거예요. 느슨하게 해주지 않는 건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우리가 이득이 많이 생기는 딜 같았으면 우리는 지금 걱정을 하고 앉아 있겠죠. 어우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안 좋은 딜을 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EU와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이게 한편으로 보면 우주의 기운이 얼마나 이게 오묘한 거예요. 트럼프가 EU와 EU에다가 똥을 싸지른 게 우리한테는 좋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 이 카드에도 나왔어요. 이 한국이 야, 저 한국한테도 딜이 저렇게 가는,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하는 감정적인 영향도 받게 되는 거예요. 중국과의 딜에서 트럼프가 무릎을 꿇었어요. 결국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딸리는 거예요, 힘이. 오히려 그거 한다고 지랄 연병 떨다가 우방 국가들만 다 죽여놨어요. 세상에. 우리는 타리프가 0%였던 국가예요. 그런데 15%로 떡 올려놓은 지 말 한마디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 결국은 다 되돌리게 돼요. 되돌리게 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만 국방비 같은 건 절대로 올려주면 안 돼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미국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어요. 인간들이. 그 바람에 중국이 채권을 막 다 갖다 팔아버리고 뭐 rare earth 미네랄 같은 거 있잖아요. 희토리 같은 거. 희귀한 지구의 무슨 미네랄 같은 것들. 그리고 다른 것도 전부 다 중국을 의지하지 않으면 싼 물건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체계가 잡히기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으로 회사를 차린다 해도 그게 5년, 6년 이렇게 걸리는 일이에요. 최소 3, 4년.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나 도대체가 이 사람이 왜 이 짓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이게 싸구려 장사치라서 그래, 이 인간이. 그리고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다 그랬죠. 이것은 예상치 않은 혹은 대중들의 의견, 우리 의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굴개굴 울어대야 돼요. 시끄럽게 자꾸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이럴 수가 있는가. 저 윤석열 저놈을 대통령 취소를 시켜야 된다. 이런 소리가 점점점 커져야 돼요. 어떻게 단 한 푼도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악귀스러운 딜을 이렇게 너희들이 할 수가 있는가. 모질이 등신 같은 놈 하나 이용해서. 이게 갑자기 드러나는 일이에요. 이게 제미나이에 들어가는 천왕성의 영향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국회 법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EU가 갑작스럽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반대로 인해서. 그리고 이 딜을 완전히 블락을 시킨다든지 혹은 딜을 완화를 해야 된다. 완화가 아니라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compromising sovereignty 그리고 안전을 이용해서 이 딜을 완전히 없는 걸로 쳐버리는 게 우리는 좋아요. 제 생각은 없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제가 리드 카드로 봐서는 웨스팅하우스에 좋게 작용하지 않아요. EU의 승인을 받으려면 EU는 집단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예요. 통제하는 강력한 어떤 관문 역할을 하는 이런 엔티티죠. 그리고 거래에 대해서 엄격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또 투명해야 되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래를 차단하고 큰 수정 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하겠다 하고 나가면 돼요. 우리는 그때 가서. 웨스팅하우스가 저항을 할 수가 없을 만큼의 그 힘든 압박을 가하게 될 거예요. 왜? 트럼프가 똥을 싸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이 감정이 좋지 않아요. 이유가. 너무 이거는 참 이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 거부도 가능하다고 제가 그랬죠. 이미. 점성학적으로 봤을 때 웨스팅하우스와 체코 간의 거래를 결국은
다시 리비짓 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제 카드에 벌써 나왔어요.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다시 서류를 봐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크게 수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 자기네 자존심이 있고 전통 때문에 막 저항을 하겠죠. 하지만 EU의 규칙과 규제력이 결국 이기게 돼요. 웨스팅하우스가 져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2025년부터 2026년 중반 사이에 이루어질 거로 보여져요. EU는 거래를 완전히 막으려고 할 거예요. 꼴값 떨고 시작하면 너네 그러면 완전히 하지 마. 우리나라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 우리한테 이롭게. 원래 계획을 실행 불가능하게 돼요. 까다로운 조건을 EU가 내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EU에 가서 이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바보 천치짓이라고 제가 5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요소수 문제 터졌을 때 왜 이렇게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온 세상 국가들하고 우리는 무역을 터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할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미국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만 너무 집중하고 중국에만 너무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차라리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소비 국가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걸로 또 무역을 키워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의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용 문제 또 미국 의존도 장기적으로 전부 불리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막 그걸 들쑤셔놔야 돼요. 국민들이. 막 들쑤셔야 되고 언론에서 댓글도 열심히 다시고 미국이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더리디를 했는지를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바보 멍청이 같은 놈 하나 이용해서 온 세계가 들러붙어서 대한민국을 뜯어먹은 거예요. 그냥 3년간. 이 창녀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보석이나 모으고 다니고 지 돈이나 챙기러 다니느라고 우리나라를 그냥 똥통으로 밀어 넣었어요. 이런 인간을 모를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에 대해서도 제가 이상한 제가 느낀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문재인이 똥 싸지른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윤한용 똥 싸지른 것만이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권 창출도 못한 자지만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아시아 내에서도 전략적 입장이 다 연결 다 돼 있어요. 한미 관계도 그렇고 에너지 안보도 그렇고 다 들쑤셔야 돼요. 이거 국민들이 힘을 합쳐줘야 돼요. 이재명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국민들이 도와줘야 돼요. 지금 진짜 정청래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저자가 대통령을 도와서 앞으로 나가겠다는 자인지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목성의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트에 이거는. 이거를 1919년 차트를 보면 명왕성이 우리나라 두 번째, 여덟 번째 집에 좋게 작용을 해요. 굉장히 깊은 협약을 한다든지 뭐 또 이때는 조금 힘든 그렇지만 다만 목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와요, 우리한테.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대안을 우리가 제시받게 된다든지 협상력을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2025부터 2027년 사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우리한테. 그리고 천왕성의 영향이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놀라는 변화, 혹은 취소까지 가능해요. 취소까지. 만약에 국내 문제나 다른 국제 공급자가 준비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돼요. 우리는 이거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거 해봐야 우리가 50년을 그냥 골병이 드는 이런 걸 하느니 안 하느니만도 못한 거예요. 다른 나라가 한다 그러면 하라 그러는 게 나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앞으로는 원전은 사라지는 사양산업이 될 거예요. 점성학적으로 봤을 때 리뉴어블 에너지나 다른 에너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반드시. 2044년까지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플루로가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또 전갈자리에 들어가 있는 달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냥 앉아서 아유 할 수 없지 뭐 지나간 밴데 뭐 이렇게 하질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대판 싸울 거예요. 대판 싸우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조용하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완전히 강경하게 대응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도 힘을 많이 실어줘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을 좀 힘들게 좀 하지들 마세요. 제발. 정청래가 이러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인간들 편들어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 하는 것마다 다 삑사리를 놓고 있어요. 박자를 맞추질 않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만 내가 봤을 때는 혹은 점성학적으로 봤을 때는 전면 취소보다는 조건을 수정하는 가능성이라든지 재협상을 하게 되는 한국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수정된 조건으로 거래가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치 변화, 국제적인 사건이 있다면 완전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완전 취소. 2025, 2026년 사이에 명왕성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거래가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 정말 대한민국을 얼마나 졸로 받는가 하는 그런 약점을 다 드러내게 될 거예요. 진실이 다 드러나오게 돼요. 제가 진실 나온다고 카드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웨스팅하우스 니네 꺼져! 이런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연을 점점 지연해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지들이 하고 싶으면 거저 처먹으려고 하던 계획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니네 꺼져! 안 해 계획!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점성학적으로 봤어도 이 거래에서 밀리지 않아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요. 우주가 전략적인 적응을 도와주는 영향을 주게 돼요. 우리한테. 미국이 우리한테 대한민국의 등을 칼을 꽂고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한국은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낼 수도 있고 실행할 수도 있고 지연을 할 수도 있고 대한모색이 가능해질 거예요. 이 원자력 사업에 대한 중요한 결정 시점은 2026년도 중반서부터 후반 사이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했던 거래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2025부터 2027년 사이에 제가 대한민국의 두 번째 집, 여덟 번째 집을 지난다 그랬죠. 이때 권력의 불균형, 계약의 불균형, 그리고 재정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짓을 했는가가 드러나요. 숨겨져 있는, 계약 내에 숨겨져 있던 큰 비밀이 딱 터져나오면서 욕을 처먹게 될 거예요. 웨스팅하우스가. 그리고 윤석열은 저거 사형시켜버려야 돼요. 저런 놈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나오면 안 되고 문재인 같은 자도 다시는 나오면 안 돼요. 저런 놈을 대통령 만들어준 사악한 윤과 무는 똑같은 자들이에요. 다르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목성이 우리한테 이롭게 작용을 해요. 수성과 목성 엑시스에 지나가면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지연이 된다든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 정갈자리에 달이 들어가면서 한국은 비밀스럽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돼요.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맞설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국내적으로 비판이 지금 언론들이 떠들어주는 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떠들어야 돼요. 언론들이 매일매일 웨스팅하우스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 걸 막 떠들어야 돼요. 언론은 이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에너지 안보 우려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계약 조건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있어. 정치적으로도. 또 국내외 대체 공급처 존재로 한국의 협상력을 가져오게 돼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불리한 외국과의 계약 시에 재협상이나 수정에 성공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래요. 아마도 결과는 재협상 또는 조건 수정이 가능이 될 수 있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전면 취소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 정치가 격변을 하면서 국제적인 큰 사건, 어떤 사건이 터져나오게 되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원한 그대로, 리지널리 한 그대로, 리지널 딜이 그대로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전략적인 외교적인 이유로만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건데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차트를 봤을 때 2025년도에 명왕성 물병자리로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는 목성의 영향으로 긍정적이 돼요. 천왕성이 수성 목성 측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때 한국이 8월 23일 날 미팅을 하죠. 미국은 재정적으로 혼란이 들어오고 또 해왕성과 수성으로 인해서 소통에 문제가 많아져요. 2025년 말이 되면 미국에서는 국내 분열이 되고 동맹들이 막 긴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핵계약을 검토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국 내부 협상을 개시를 시작할 거예요. 2026년도 초에는 명왕성 딜을 반대를 하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그 바람에 목성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위치가 재협상의 기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왕성에 갑작스러운 영향을 끼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될 수 있는, 핵 계약을 할 때 수정할 수 있는 최적기예요. 전략적 협상력이 아주 높아지는. 2026년 중반은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쭉 들어가면서 권력, 그냥 뭐 그 위치죠, 계속.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천왕성의 영향으로 혁신적이고 외교적으로 지원을 받게 돼요. 무역기술이 강화가 되는 거야,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기간은 2025 후반부터 2026년 초반이에요. 이때 수정을 한다든지 취소를 해버린다든지 재협상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2026년도 중반이 좀 위험한 때예요. 이때 지연이 된다든지 terms, 그러니까 계약 조건들을 수정을 한다든지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2026년도 말이 되면은 계약 최종화에 우리나라가 협상력을 동원해서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하여간 우리나라는 절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EU 쪽으로는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간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이 권력 구조가 대대적으로 변화가 되고 EU 규제가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게 오히려. 중앙 집권이 저항을 받게 돼요. 그리고 2026년도 중반이 되면 결정적으로 법적 판결이 날 확률이 있어요. 하지마! 뭐 이런다든지 더 안전하게 해야 된다든지 또 여론 규제, 또 소통이 불안정해지고 반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미국은 찍혔어요, 온 세계에. 그래서 서로 당한 피해자들끼리 그 우리나라 속담에 과부사정은 호래비가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의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봐요. 2차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앞으로 다가오는 수십 년은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성 요구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혁명의 시기예요. 어차피 원자력 산업은 적응하지 않으면 어차피 쇠퇴해요.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거나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거예요. 전 세계가 이 전환을 주도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돼요.
그것은 환경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원전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새로운 원전 옛날에는 원전이 그 핵 처리하는 그게 둘 곳이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아듣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원전은 너무 위험해요. 우리는 다른 거를 과학에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